만약 내일 아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만나서 영토가 반갑습니다. 무려 오늘 15배나 함께해 주셔서 넓어지고 정말 전 세계 감사합니다. 핵심 자원 시장을 우리게 지배하게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전 세계를,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아주 뜨거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국과 몽골의 국가 통합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우리는 핏줄이 같다, 형제의 나라다라는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황당해 보이는 통합설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지정학적 진실과 막대한 경제적 부의 이동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팩트체크와 숨겨진 진짜 의도. 먼저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몽골은 엄청난 영토를 가졌지만 위로는 러시아, 아래로는 중국에 완벽하게 갇혀있는 내륙국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육로가 가로막혀 있죠. 현실적으로 두 나라가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고 국경을 합치는 물리적인 영토 통합은 사실상 100%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통합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주변 강대국들은 왜 바짝 긴장하는 것일까요? 그 진짜 의미는 바로 단순한 국가연합을 뛰어넘는 초연결 경제 공동체의 탄생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과 몽골은 관세 장벽을 허무는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사실상 두 나라의 경제 생태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작업입니다. 게임을 룰을 바꾸는 자원동맹과 물류혁명.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바로 자원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생명줄인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필수 광물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항상 수출 통제의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은 전 세계 10대 자원 부국이자 희토류의 거대한 보고입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첨단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이 몽골의 무한한 자원과 결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자원 무기화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글로벌 첨단 산업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군가는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몽골이 내륙국인데 그 자원을 대체 어떻게 한국으로 가져온다는 거냐? 맞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항구를 거치지 않으면 단 1톤의 광물도 수출할 수 없는 것이 몽골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공 물류망의 획기적인 확대와 제3국 우회 항로 개척입니다. 부피가 작고 가치가 높은 희토류와 핵심 반도체 소재들은 대형 화물길을 통해 한국으로 직공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핵심 자원 공급용 하늘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K방산과 새로운 동북아 안보 지형. 반대로 몽골은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온전한 자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고 뼈아프게 생각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앞마당이자 통제 가능한 완충지대였던 몽골이 아시아의 핵심 강국인 한국과 맹렬하게 밀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전 세계를 주목받는 K방산의 위력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러시아의 무기체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몽골 군대가 한국의 무기체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실제로 몽골은 노후화된 구소련製장비를 현대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가성비와 첨단 성능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만약 몽골 국경지대에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어진 최첨단 무기체계가 배치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뒷목이 서늘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K방산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에 강력한 한국형 안보벨트를 구축하는 놀라운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금융, 인프라, 인구 구조의 완벽한 결합. 이 거대한 판은 이제 안보와 자원을 넘어 금융과 경제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풍부한 자원을 가졌지만 이를 개발할 금융 인프라와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막대한 유동자본과 고도화된 금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죠. 한국의 금융자본이 몽골의 국책사업과 인프라 개발에 대규모로 투자되기 시작하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무한한 비즈니스 신대륙이 열리게 됩니다. 게다가 몽골은 인구의 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매우 젊고 역동적인 국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뼈아픈 고민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완벽한 퍼즐이 맞춰집니다. 대한민국의 자본, 기술, 그리고 노하우가 몽골의 젊은 노동력, 광대한 토지, 압도적인 자원과 융합하는 순간 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은 무서운 속도로 재편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스마트시티와 인프라 건설 시장입니다. 몽골 정부는 수도의 극심한 인구 밀집과 현경 문제를 해결하려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세계적인 IT 기술과 신도시 개발 노하우가 투입된다면 몽골 한복판에 제2의 한국형 스마트 융합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미 몽골의 거리에는 한국의 편의점이 상권을 꽉 잡고 있으며 몽골 젊은이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그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금융, 인프라,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까지 스며드는 이 압도적인 문화적 동화 현상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앞당기고 있는 핵심 원동력입니다. 지도상의 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 기술, 금융, 안보가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실질적인 통합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제2의 중동 특수라 불릴 만한 이 거대한 기회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는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 속의 영토 확장이 아닌 현실 세계의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경제 및 가치 동맹.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을 떨게 만든 한국과 몽골 국가통합설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거대한 부의 기회가 될 한목연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항구를 거치지 않으면 단 1톤의 광물도 수출할 수 없는 것이 몽골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공물류망의 획기적인 확대와 제3국 우회 항로 개척입니다. 반대로 몽골은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온전한 자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고 뼈아프게 생각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앞마당이자 통제 가능한 완충지대였던 몽골이 아시아의 핵심 강국인 한국과 맹렬하게 밀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전 세계를 주목받는 K방산의 위력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